3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경추 2번을 다쳐 수족을 쓰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 몸은 네 몸이냐 내 몸이냐. 지금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네 몸은 네 몸이냐 내 몸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멍했죠. 근데 내 앞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때 자신 있게 대답했죠. 예수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몸이 내 몸이라면 네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몸이 내 몸이라면 내가 네 몸을 일으킬 것이다.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이 제게는 남다르게 다가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몸이 내 몸이냐 네 몸이냐? 자신 있게 대답했죠. 예, 주님의 몸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내 몸 관리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건강관리란 주님의 몸 관리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첫째 이유는 주님을 위하여, 둘째 이유는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건강을 잃고 부모보다 앞서 자식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부모는 사는 게 아닙니다. 셋째 이유는 배우자를 위하여서 그래요.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남편 먼저 낙원으로 이민 보내고 혼자 자식 낳으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낙원으로 이민 가신 많은 분들 생각이 나요. 건강관리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넷째 이유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건강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섯째 이유는 형제들을 위하여 건강관리해야 됩니다. 여섯째 이유는 이웃을 위하여, 일곱째 이유는 국가를 위해 해야 합니다. 지금 의료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정부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덟째 이유가 있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위하여 우리는 건강관리 잘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도 낙원으로 가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래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23절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영혼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형제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입니까?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부모님의 몸입니다. 남편의 몸입니다. 아내의 몸입니다. 자녀들의 몸입니다. 국가의 몸입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관리 잘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요, 부모님의 몸이요, 배우자의 몸이요, 자녀들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나를 누릴 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건강 세미나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얘야, 너 건강 관리 잘해야 한다.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이다.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라 네 남편의 몸이요, 아내의 몸이요, 자식들의 몸이요, 부모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건강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마음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예, 이게 믿음과 마음이에요. 왜?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왜? 따라서 합시다. 몸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믿음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과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만세를 부르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두 번째 숨을 확 들이마시면서 나는 건강해. 세 번째 숨을 온 우주의 생명의 기운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는 풍요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여러분, 진짜 정말 숨을 쉬는 온 우주의 생기를 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숨을 쉬고요, 마음으로는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해, 이 생각을 하면서 내쉬는 쉼을요, 하여간 폐에 있는 잔기량을 다 뱉는 식으로 하면 묵상이 깊어지면서 여러분의 컨디션이요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굉장히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복식호흡을 하면서 나는 건강해, 나는 풍요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하면서 잠이 들어요. 그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수면 시간에 엄청난 아주 건강에 유익한 일들을 그분이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는 믿음과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식사보다 호흡이 중요해요. 왜요? 창세기 7장 22절을 보니까 호흡이 뭐냐? 생명의 기운이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을 많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호흡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호흡은 식사보다 중요하다. 왜요? 호흡은, 숨은 생명의 기운이다. 예. 아멘이죠. 오늘은 음식에 대한 설교입니다. 음식. 그런데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 이제 이 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모든 병이 음식으로 기인해서 병이 들어요. 그리고 음식으로 인해서 들었던 병을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그건 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서 합시다. 약이 되는 식사, 병이 되는 식사. 아멘입니까?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 말 속에는 병의 원인이 식사에 있고 병에 고치는 것도 식사에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의 논문과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지 몇 곳만 소개할게요. 이유 없이 아프다면 그건 뭐 때문이다? 식사 때문이다. 예. 음식만 바꾸어도 병의 몇 프로가 치료돼요? 90%가 치료돼요. 윌리엄 리가 쓴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이라는 책에 보면요, 음식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하비 다이아몬드가 쓰시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음식만 바꿔도 질병 없이 살 수 있다. 더글라스 그라함이라는 사람은 음식을요 둘로 나눴어요. 산 음식이 있고 죽은 음식이 있다. 마키타 젠지라는 사람은 일본의 당뇨 치료 전문인데요, 37년 동안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식사. 예. 그래서 이분이 식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책을 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장수 시대에 100년의 식사를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최강의 식사법을 그 다음에 펴낸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인간은 이제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병과 싸우면서 장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식단을 바꾸어야 한다. 잘못된 식사 때문에 늙고 병드는 것이다. 당신이 몇 살이어도 상관이 없다.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에도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고, 김창렬 장로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박수옥 집사님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다. 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병이 되는 식사를 먼저 소개할게요. 첫째,
과식은 병이 되는 식사입니다. 예, 과식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많이 먹어야 건강해. 그래가지고 고기가 나오면 더 많이 먹으려고 눈이 끄덕끄덕했어요. 이게 아주 왜냐하면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내오면서 너무 못 먹는 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 전도사 시절부터 뭐 전도사님 많이 잡숴야 돼요. 목사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갖고 간암 걸렸어요. 국민 여러분, 와, 내가 먹은 치킨이 얼마이며 내가 먹은 삼겹살이 얼마이며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과식이 왜 병이 되는 식사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1톤짜리 그 짐을 싣는 1톤 봉고에다가 15톤 덤프의 실을 15톤을 실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위장이 요만큼을 소화해낼 수 있는 1톤짜리에다가 과식이라는 거는 5톤, 15톤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소화하느니라고 몸의 전 에너지가 다 소비가 돼요. 그렇게 이제 소화시켜가지고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제 동맥을 통해서 이제 전부 모세혈관에서 이제 포도당으로 바꿔서 이제 세포로 이제 세포 선생님이 영양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포 선생님이 더 이상은 가져오지 마라. 나 지금 과식에. 그래 거기서 안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 포도당이 어디로 가냐면 배로 가가지고 복부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염증, 그리고 혈액을 아주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독소로 남게 돼요. 그래서 또 그것을 치료하느라고 또 약을 먹어야 돼. 설교는 듣고 계시죠? 과식이 제일 병이 되는 식사입니다. 아멘. 둘째로 병이 되는 식사는 야식입니다. 야식. 그리고 세 번째로 병이 되는 식사는 불규칙한 식사예요. 대부분 이렇게 직업병을 보면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속이 거의 망가져요.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네 번째로 병이 되는 식사는요,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제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선반에 올려놔도요, 며칠 지나도 안 썩잖아요. 방부제가 들어있는 그 음식은 위를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도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방부제가 얼마나 위험하냐 그러면요, 미국에서 수입해온 밀가루 밭에다가 뿌리면요, 병충해가 사라져요. 예. 그리고 항생제 드는 음식이 왜 병이 되는 식사냐면은, 항생제가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장 속에 유익균들 있잖아요. 균들부터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의사들은 항생제를 굉장히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쓰는 순간 소화기 계통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야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완전소화라는 책을 썼던 유은경이라고 서울대 출신인데요,
국립암센터 신약개발연구원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인데, 이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이런 좋은 정보를 제가 봤어요. 몸에는 세 가지 리듬이 있대요. 세 가지 리듬이 있는데, 배출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섭취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동화 주기가 있대요. 이게 몸마다. 24시간을 4시에서 난 12시까지는 이렇게 배출 주기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소변 저기 하고 대변 저기 하고 이게 배출을 하는 거예요. 배출. 그리고 난 12시부터 밤 8시까지 이제 섭취 주기예요. 섭취 주기. 그리고 섭취 주기가 끝나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제 모든 소화기 계통의 안식일이고 휴식기이면서 동시에 온몸이 이 어떤 기냐면 재생하고 성장하고 회복기가 이게 숙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야식을 하게 되면 완전 소화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암세포는 휴식이 필요할 때 쉬지 못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대요. 수면 중에 나오는 멜라토닌 분비량을 줄인다 그래요. 야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요. 맛있는 햄버거와 치킨의 잔인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 치킨 엄청 먹고 살았거든요. 예. 햄버거와 치킨의 잔인한 비밀.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며칠 놔둬도 여러분 안 쉬죠. 그럼 방부제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리고 튀김 중에요, 감자칩 있잖아요. 그거 트랜스 지방 덩어리예요. 내가 오늘 좀 과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영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의 얘기예요. 가공식품은 이미 죽은 식품이래요. 예.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약이 되는 식사요. 다양한 채소와 계절 따라 나는 과일과 이제 통곡물. 이제 제가 수술 후에 3개월 동안 먹는 음식이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그런데 채소를요, 우리 어떤 장로님이 이제 같은 식당에 가 식사를 하면은 깻잎에 싸 먹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따뜻한 물에 이게 깻잎을 데쳐서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재배한 사람이 어떤 농약을 얼만큼 쳤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 안전을 위해서 일단 따뜻한 물에 이렇게 데쳐 먹는다는 거예요. 그건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어요. 근데 상추까지 데쳐 먹는가 봤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야채도 그냥 내가 재배한 음식은 생야채가 너무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야채도 데쳐 먹는 이렇게 훨씬 몸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은경이라는 이분이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침 이렇게 새벽 4시부터 이제 12시까지는 배출 주기잖아요. 배출 주기니까 그때는 아침 식사를 계절 과일 3개 정도만 드셔도
완벽한 영양분이 섭취된대요. 근데 이게 왜 좋느냐면은 과일은요 30분이면 소화가 끝난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장이 너무너무 행복이 안 돼요. 너무 힘들지 않아. 그냥 쉽게 소화가 흡수가 되고 어떤 당이 필요한 것 다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당뇨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빵 하나 10당보다 과일 3개 10당이 더 낫대요. 마음 놓고 드시라 그러더라. 그런데 이 말하니까 내일 아침부터 한 10개씩 나 과일 좋아하는데 좋다고 잡수면 이거는 또 병이 되는 식사입니다. 우리는요 과유불급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과하면 부족하면 못해요. 나 아침에 소금물 먹으면 전립선 비대증 치료된다고 해서 나 10년 동안 먹었거든요. 전립선 비대는 치료됐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걸렸더라고요. 이게 문제야. 우리는 이게 당이 여러분 적당량이 당도 필요하고 소금도 적당량이 필요해요. 과하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여간 우리 전우자하고 인사합니다. 적당히가 중요해. 그러면 물어봐요. 적당히가 뭔디? 그러면 또 얘기해줘요. 적당히요. 이게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예요. 야채와 계절 과일과 통곡물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태양과 흙과 산소를 통해서 완전히 재배해주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어떤 조미료도 이게 가미되지 않는 너무나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즘 우리 한국 과일은 너무 맛이 당도가 높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뿌렸는지 이렇게도 당대가 좋은지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농사한 사람들 얘기고 하여간 많이는 잡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드시고 이 저자의 이 얘기는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게 가장 좋대요. 식전에. 식후에 먹는 것보다 식전에 먹으면 과식도 피할 수가 있고 이게 소화돼서 빠져나가니까 훨씬 더 순서가 좋대요.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준 내용인데 제가 장이 안 좋으니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린 키위 공복에 하나씩만 잡수세요. 자기는 10년, 20년 먹고 있대 지금. 너무 좋대. 그래서 저도 먹어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진짜 아주 이게 육회, 상쾌, 통쾌에는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여간 과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흙과 산소로 야채, 이런 통곡물들은 특히 이제 쌀로 보면 흰쌀은 영양분이 6%예요. 6%고 쌀루는 70%. 그리고 껍질, 현미 껍질은 20%. 그러니까 흰쌀을 먹으면 영양분이 6%밖에 흡수가 안 되고 현미를 먹으면 이제 뭐냐면 100%가 흡수가 되는데 현미를 먹을 때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입에서 완전히 맷돌 가리를 잘 해가지고
거의 절반은 소화시킨다 하고 넘기면 최고의 음식이 돼요. 그런데 현미밥을 좋다 하니까 현미밥을 먹고 나는 국 말아서 먹어야 돼. 그래갖고 국 말아서 현미밥을 잡수시거나 찌개에 말아서 잡수면 이거 완전히 또 독약이야. 왜요? 현미밥 잡숴보시면 알 거예요. 국 말아서 먹거나 물과 이게 먹으면요 그냥 넘어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그 뒤로 수술 받고 나서 저거 먹어요. 다양한 채소 그냥 데쳐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과일은 집사람이 살찐다고 잘 안 줘요. 근데 저거 안 찐다고 주라기도 안 줘요. 그리고 항상 현미밥 이렇게 해서 꼭꼭 씹어서 이제 먹는데,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이라는 전홍준 박사의 책에서 제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입이 즐거워하는 식사보다 장이 좋아하는 식사를 해라.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장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은 저 야채예요. 그런데 천천히 늙는 법을 썼던 민영빈 원장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유익균들이 장내에가 있는데, 그 장내에 유익균들이, 어떤 유익균들은요 깻잎을 좋아한대요. 또 어떤 유익균들은 배추김치를 좋아한대요. 어떤 유익균들은 갓김치를 좋아한대요. 어떤 유익균들은, 비웃지 마세요, 열무김치를 좋아한대요. 어떤 유익균들은 오이김치를 좋아한대요. 희한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장내 유익균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이나 청국장인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익은 김치들, 이게 최고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조상들의 지혜가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읽고 난 다음에는 전에는 배추김치 하나 먹으면 끝이거든요. 아니야, 오이김치 좋아하는 균이 있지, 열무김치 좋아하는 균이 있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 볼때기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름기 많은 이렇게 그 고기들이 있잖아요. 고기들을 이제 저음이 이렇게 딱 가려고 하면은 장이 좋아하지 않아. 또 보세요, 피가 좋아하지 않아. 이게 피가 좋아하지 않아. 예. 이게 절제.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약이 되는 음식을 드셔야 10년, 20년, 30년, 40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먹는 대로 가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셋째로 약이 되는 음식은 균형 있는 식사예요. 자,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영양 불균형과 면역력이 저하되고요, 아이의 성장부터 성인의 체력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돼요. 그리고
6대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상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탄수화물 살찐다고 독약 거두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뇌와 근육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탄수화물 잘 드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탄수화물. 두 번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백질. 단백질은 다 좋아하니까 넘어가고. 지방. 에너지 저장과 세포막 구성, 호르몬 생성 등에 관여하여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이 지방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좋아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무기질. 무기질이 뭐냐? 뼈, 치아 구성, 체액 균형 유지, 신경 기능 조절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데요. 이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이 우유, 유제품, 뼈채 먹는 생선, 녹색 채소, 과일, 감자, 고구마, 육류, 시금치, 곡류, 콩류, 견과류, 해조류, 소금, 해산물, 브라질 너트, 그 다음에 참치, 달걀 등에 이제 이게 함유가 됐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6번째,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물입니다. 물. 물이 영양소인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이 제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이고요. 사람 몸의 70%가 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인간은 완전히 소우주예요. 예. 그런데 왜 저기는 60에서 70으로 이렇게 내가 그 표기를 해놨느냐면, 아이가 막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의 수분은 70%예요. 정확히 70%예요. 근데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중년 넘어가고 노년으로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면서 69% 됐다가 67% 됐다가 65% 됐다가 그리고 64% 됐다가 63% 됐다가 그래요. 그래서 늙어요.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수분이 빠져서 늙어버렸구만요. 여러분, 딱 이거예요. 이 몸의 세포가 물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부족해. 여러분, 물 잘 잡수셔야 돼요. 예. 지금 물 잡수자니까 뭐 차 마시자, 무슨 뭐 사이다, 콜라 먹자. 그건 물이 아닙니다. 보이차도 물이 아니래요. 저는 보이차를 많이 먹으니까 물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보이차를 많이 먹으니까. 아니야, 그건 물이 아니래요. 반드시 생수를 해야 된대요. 예, 생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하고 이제 숨 크게 깊이 들으시고 내쉬고 이제 한 후에 이제 물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보세요. 이렇게 공복 혈압이 사람이 제일 높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배출주기에 다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혈액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아침에 내 몸이 뭘 사모하고 기대하느냐면 물이야. 이게 나는 세계 테마 기행에서 이 영상을 봤어요. 보여주세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암석이 된 스키암 동굴에서 신비로운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뿌리인데요. 세상에. 예. 이 10m 넘는 이 석회암을 뚫고 나무 뿌리가 지금 저 밑에 지하수까지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렸군요. 참 특이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형태가 가능할까? 자, 이 잔뿌리를 보세요. 끝까지. 예. 물을 넣기 위해서 저 두꺼운 석회암층을 뚫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 호수, 이 지하수에 쭉 박혀 있죠. 잔뿌리가 보이죠, 이렇게. 생명력이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저 나무를 10m 바위를 뚫고 물을 찾아 뿌리가 내려가는 저걸 보면서요. 나는 내 몸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 몸이 물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절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멜라토닌이 분비될 때 깰 수가 있어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간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물을 마시는데 동의보감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음양탕을 이제 마십니다. 누가 소개해 줘 가지고 제가 물을 이 양이 마시는데 그렇게 마십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배한호 선생님의 추천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음양탕입니다. 음양탕이요. 이 제목부터가 뭔가 조금 야식거리한 것이 약간 음양탕이 도대체 양기 뭐예요? 옮겨 같이 올리는 건데? 맞습니다. 이 음양탕의 다른 이명이 생숙탕입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된 물과 쑥, 익힌 물을 같이 먹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익혀 먹자 이런 뜻인데요. 양의 기운인 뜨거운 물과 이 음의 기운인 찬물을 섞어 만드는 미지근한 물을 음양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설명 듣고 물을 익혀서 먹는다. 이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포터에다가 물을 끓여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뭐 90도에서 100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수기 찬물이나 냉장고 찬물 같은 경우에는 4도 내지 한 6도 정도 되거든요. 이 두 개를 준비한 다음에 섞어주는 겁니다. 약간 보기 김선달이세요? 물로만. 너무 신기하다. 먼저 이제 뜨거운 물, 이 끓는 물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를 먼저 부어보겠습니다. 반 정도 컵에다가 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먼저 끓는 물을 반 정도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에다가 같은 비율의 찬물을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나는 뭐 처음에 음양탕이라고 그래갖고 뭐 되게 뭐 약자 들어가고 이럴 줄 약자가 알았는데. 들어가고 혹시 뭐 찬물 뭐 있을까? 그냥 미지근한 물인데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끝입니다. 약간 민망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게 무슨 비법을 내려왔다고 있는데 우리 뭐 33가지 물이 있다고? 이게 우리가 그냥 뭐 미지근한 물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그냥 미지근한 채로 먹는 물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이제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 이게 바로 이제 대류 현상인데요. 그래서 꼭 뜨거운 물을 밑으로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찬물을 넣는 게 이 바로 대류 현상 포인트고요. 이렇게 섞이고 소용돌이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이 음양탕이 위장장애를 고쳐주고 머리가 띵하신 분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찬물부터 하고 떠신 물부터 그러니까. 위에. 그렇게 되면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양이 섞이면서 강한 대류 현상이 일어난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이 다른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장관을 깨우고 청소하는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배설해내고 또 변비, 배변 활동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뭐 몸이 냉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라든지 각종 위장 관련된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냥 물인데 진짜 여기에 그냥 물이- 과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 음양탕 꼭 기억해서 대류 현상을 만들어서 물을 드시면 건강에 도움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물을 마십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보고도 저렇게 안 마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저 양반이 잡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저는 간암 진단 받기 전에 아침 식사는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로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초가공식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는 입이 즐거워하는 식사를 했습니다. 장이 좋아하는 식사가 아니었어요. 저는 결국 혈압약을 30년 이상 먹었습니다. 저는 고지혈증 약도 지금 먹고 있어요. 대사증후군 환자였고, 이게 뭡니까? 병이 되는 식사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수술 딱 3개월쯤 됐거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식사를 약이 되는 식사로 바꾼 지 3개월이 됐어요. 제가 간암 진단 받을 때 제 혈압이 낮아야 160 공복 혈압이 그랬고 170이었습니다. 지금은 130, 140, 125대로 떨어졌어요. 예. 음식만 바꿔도요, 너무너무 이렇게 몸 컨디션이 좋아져요. 수술 후에 5kg가 빠졌는데 1kg도 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늘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안 늘리려고 해요. 제가 참 깨달은 게 그거예요. 네 몸이 네 몸이냐 내 몸이냐. 예, 주님의 몸입니다. 너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배우자의 몸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약이 되는 식사를 합시다. 다양한 채소, 계절 따라 나는 과일, 통곡물, 그리고 입이 즐거워하는 음식보다는 장이 즐거워하는 음식, 내 피가 환영하는 음식, 균형 있는 식사를 합시다. 병이 되는 식사, 과식은 멀리 합시다. 야식도 하지 맙시다. 불규칙한 식사도 하지 말고 초가공식품과 항생제,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의 몸 관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몸은 내 몸이냐 네 몸이냐? 예, 주님의 몸입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 네 몸은 주님의 몸이야. 부모님의 몸이야. 너희 자녀들의 몸이다. 배우자의 몸이야.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먹는 게 병이 되는 식사를 계속하면 계속해서 병이 나타날 것이다. 약이 되는 식사를 계속하면 네 몸은 회복될 거야.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잘 먹기 원합니다. 잘 먹기 원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잘 먹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결단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입이 즐거워하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내 피가 환영하고 내 장이 기뻐하는 음식보다 입이 즐거워하는 음식만 쫓아다녔습니다. 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먹었습니다. 주님, 물을 잘 마시게 하시고 어떻게 마셔야 잘 마시는지 공부하면서 식사 잘 하시고 먹어야 될 것 먹고 피해야 될 것 피해가고 건강하게 모두가